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와이포 권아람 변호사님 모시고 관련된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와이포의 ADR 관련된 조정 사례와 이제 우리 기업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우선 와이포에 이러한 사건들의 얼마나 비중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분쟁 유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와이포 중재조정센터 사건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특허하고 상표 분쟁 사건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는 저작권 분쟁 사건 수가 점점 증가해서 최근 25%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프트웨어나 정보통신 기술 관련 분쟁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상업 분쟁도 약 10% 정도 사건 비중을 차지합니다. 권아람 변호사님께서 주로 다루시는 부분이 이제 저작권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에게 소개해 주실 관련된 사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최근 접수된 저작권 국제조정건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도서 출판 라이선싱에 관한 분쟁이었는데요. 한국 기업이 해외 현지 파트너를 만나서 도서를 현지에서 번역하고 배포하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서 한동안 계약 관계가 유지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라이선스 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현지 파트너가 계약 갱신이나 고지 없이 계속 해당 도서를 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기업께서는 장기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셨고요. 어떻게 법원 소송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시던 중에 저희 센터에서 이제 도움을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화한 후에 조정인을 첫 번째로 출판 라이선싱에 관해서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시고 현지 법률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다양한 법조 경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당사자인 기업들 간의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 이 언어와 문화를 다 이해하시고 당사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도와주실 수 있는, 조력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조정인을 추천해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정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양 기업들 사이에 직접적인 대화가 재개가 되었고, 조정인의 조력을 통해서 결국 당사자들 사이에 직접 화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접수된 후로부터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기까지 4개월 만에 해결된 사건입니다. 보통 이런 사건이 해결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보통 반년에서 1년 정도? 당사자들 간의 화해에 이르러서 해결이 됐다. 그것도 이제 조정 절차의 끝일 거고, 당사자들 사이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중재나 아니면 법원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것도 이제 기점으로 삼아서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리고 그 이후 시간이 더 경과하면 사실은 말씀 들어보니까 조정인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 조정인을 할 수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법조인이실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법조 경력을 좀 가지고 계시고 ADR의 경험이 있으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당 분야를 잘 알고 계시는, 뭐 저작권이면 저작권 라이선싱, 테크니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조정인으로 선임이 되십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다음 영상 통해서 이 ADR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세스와 조정인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제공드릴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작권이 아닌 뭐 예를 들어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이런 ADR 사례가 좀 있을까요? 지금 기억나는 한국 기업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상표 사건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당 사건에서 한국 기업이 등록 상표권자였고요. 해외 현지 기업에 한국 기업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있었습니다. 한편 해외 현지 기업은 등록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 한국 기업의 상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한국 기업께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서 지급해야 될 금액과 지급받아야 하는 이용료를 단일한 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고, 법원 소송도 고려를 하고는 계셨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다른
대체적인 절차가 없을까 고민하시다가 국제거래에서 결제를 더 간이하게 하고 해외 법원 소송을 피할 수 있으면서도 현지 파트너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서 이런 접근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을 좀 참고해 볼 만해서 상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이 ADR 제도의 화해 성공률이 또 궁금한데요.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ADR 중에서 조정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에 접수된 사건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중에서 70% 정도는 화해에 이르는 것으로 성공률이 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정 절차가 시작되려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하고 당사자들이 그런 분쟁을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정 절차에 들어왔다고 하면 의지를 가지고 분쟁 해결 방법을 당사자 간에 모색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기업이 이 ADR을 활용하는 데 있어 유의점이라든지 주의사항,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 파트너와의 국제 분쟁에 있어서 ADR 절차를 활용하시려고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 각 단계별로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절차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각 단계별로 어떤 점을 고려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이 해당 부분은 권아람 변호사님께서 추가 영상으로 또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끝으로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ADR 제도가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제 분쟁에 있어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시고자 접근하실 때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많은 장점을 가진 제도이기도 하고 또 유럽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국내보다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현지 파트너와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이제 비즈니스 관계를 또 유지하면서 또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신다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ADR 제도를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 와이포 권아람 변호사님 모시고 1부와 2부에 이어 중재조정센터 및 분쟁 해결 제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이메일 또는 전화 등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